네, 지난 강좌에서 우리가 필요한 두 개의 알파 채널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첫 번째 알파 채널은 피사체 전부를 마스킹하는 그런 알파 채널이고요. 두 번째 알파 채널은요, 면사포 부분만 마스킹을 하는 그런 알파 채널이에요. 자, 우리가 필요한 두 개의 알파 채널 마스크, 마스킹 작업 해 두었습니다. 이제는 이 두 개의 알파 채널을 이용을 해서 본격적으로 배경 체인지를 배경 교체 작업을 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헷갈리실 것 같아서 위에 처음에 만들어 두었던 기존에 있던 알파 채널 1, 2번은 제가 버리겠습니다. 버리고 이 두 개만 가지고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RGB 채널, 자, 레이어 팔레트, 이제는 배경 레이어도 활성화를 시켜야겠죠. 네, 배경 레이어를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채널로 갑니다. 채널 팔레트에서 컨트롤 키 눌러서 알파 채널 3번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피사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선택이 됐어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레이어 팔레트로 돌아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Add Layer Mask 버튼을 클릭을 해주게 되면은 레이어 마스크가 생기게 돼요. 레이어 마스크가 생기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생기냐면요, 미리 예상을 해보면 선택 영역은 흰색이 되고요, 비선택 영역, 마스킹 영역은 검정색으로 될 겁니다. 자,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죠? 네, 제가 클릭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상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피사체 부분은 검정색으로, 그죠? 선택 영역은 흰색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인물 부분이 마스킹이 되면서 요 배경 레이어가 보여지지가 않고 대신에 요만큼 아래에 있는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이렇게 올라와서 보여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좋겠지만은요, 문제는 뭐냐면은 면사포 부분이 반투명이기 때문에 바뀌어진 배경 이미지가 어느 정도 조금 살짝 비추어서 보여지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 합성이 되겠죠. 네, 그게 사실 관건이죠. 네, 자, 그런 걸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기존에 말씀드린 거 플러스 해서 총 한 세 가지 방법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방법은 이 면사포 부분만 선택을 해서 레이어 마스크에 반투명이 그 영역만 반투명이 부분 투명이 될 수 있게끔 어떤 그레이 톤을 넣어 주겠습니다. 첫 번째 강좌에서 말씀드렸듯이 흰색은 완전히 보여주고 검정색은 완전히 가려주고, 그 다음에 그레이 톤은 그 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 그죠? 섞인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래서 채널 팔레트로 다시 가서요, 면사포 부분만 우리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채널 팔레트로 왔습니다. 자, 알파 채널 4번이 바로 알파 채널 4번이 면사포 부분과 관련 있는 채널이에요. 그래서 자, 컨트롤 키 눌러서 알파 채널 4번을 클릭을 했습니다. 자, 했더니 지금 우리가 애초에 작업을 할 때 면사포 부분을 마스킹을 했기 때문에 면사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선택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작 필요한 부분은요, 면사포 부분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매번 셀렉트해서 인버스해서 면사포 부분만 선택이 되게끔 해서 하다 보면은 작업이 조금 불편하겠죠. 그래서 애초에 이 면사포 부분이 선택되어질 수 있도록 알파 채널 4번을 변경을 하겠습니다. 선택 영역을 제가 컨트롤 D 눌러서 해제를 할게요. 자, 알파 채널 4번 클릭해서 보시면은 자, 면사포 부분이 마스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의 어저스트먼트에 가서 인버트가 있습니다. 색상의 반전이죠. 컨트롤 I. 자, 클릭을 해주면은 흰색은 검정색으로 바뀔 거고요, 검정색은 흰색으로 바뀔 겁니다. 자, 클릭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검정색이었던 부분이 이렇게 흰색으로 바뀌었고요, 흰색이었던 부분들이 검정색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컨트롤 키를 누르고 알파 채널 4번을 클릭을 해주면은 흰색 부분이 면사포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선택 영역으로 잡히게 될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쓰시는 게 좀 더 수월하겠죠? 자, 이렇게 면사 부분만 선택을 해서 RGB 합성 채널로 돌아와서 다시 레이어 팔레트로 돌아옵니다. 자, 주의하실 거는요, 여기서 바로 작업에 들어가시면 안 되고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배경 레이어에 이미지, 썸네일 이미지가 선택되어져 있습니다. 꼭 레이어 마스크를 클릭을 해서 레이어 마스크가 선택되어질 수 있게끔 해 주신 후에 작업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고 이제는 이 레이어 마스크에다가 우리가 그레이 톤을 집어 넣을 거예요. 그래서 클릭을 해서 자, 제가 10%의 그레이 톤을 넣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게 10% 그레이입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요 레이어 마스크에다가 요 색상을 집어 넣겠습니다. Alt 딜리트 Alt 백스페이스 넣었어요. 자, 그랬더니 지금 변화가 좀 보이시나요? 컨트롤 Z, 컨트롤 Z. 뒷배경이 살짝 올라오고 있어요. 그죠? 네. 자, 이번에는요, 제가 50% 그레이로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시 Alt, 딜리트, Alt, 백스페이스 넣었어요. 아, 그랬더니 많이 뒷배경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그레이 톤을 넣어주게 되면 여기가 반투명이 되기 때문에 뒷배경과 원래 백그라운드, 원래 이미지 간의 불투명도가 이 퍼센트에 의해서, 그레이 톤의 퍼센트에 의해서 많이 보여지지 않고 하는 어떤 그 전환점이 될 수가 있어요. 조절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자, 이 상태로 두시고요. 이 상태로 두시고 여기다가 바로 레벨을 적용해서 조절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웃풋 레벨이라고 있어요. 아웃풋 레벨의 좌측에 있는 검정색 슬라이더 우측으로 옮기시게 되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면사포 부분이 많이 사라지고, 그죠? 뒷배경이 많이 올라옵니다. 자, 아웃풋 레벨은요, 자, 이 검정색 부분을 우측으로 슬라이더로 옮긴다는 것은 검정색 부분의 어두운 영역에 흰색을 가미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이제 흰색 흰색 부분에다가 검정색 부분을 추가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네. 자, 이렇게 면사포가 투명도가 우리가 아웃풋 레벨 조절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이 방법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 캔슬을 할게요. 자, 1차적으로 이 그레이 톤을 레이어 마스크에 칠을 해서 레벨의 아웃풋 레벨을 이용해서 조절하는 방법 하나 말씀드렸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원본에 있는 면사포 부분의 명도값만 가져와서 우리가 마스크로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백그라운드 원본의 지금 선택 영역 우리가 카피합니다. 컨트롤 C 복사를 해요. 복사를 한 후에 자, 다시 돌아옵니다. 자, 여기다가 갖다 붙여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에디트에 페이스트나 페이스트 인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페이스트. 자, 레이어로 새로운 신규 레이어로 나오네요. 레이어 마스크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 컨트롤 Z 합니다. 다시 에디트에 페이스트 인투를 했더니 자, 이것도 별도의 레이어로 이렇게 생성이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안 됩니다. 컨트롤 Z. 이 레이어 마스크의 면사포 부분에 마스크를 만들어야 되는데 복사한 칼라 이미지의 어떤 그 그레이스케일을 이용을 해서 마스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요, Alt 키를 눌러서 레이어 마스크 부분만 보여지게끔 합니다. Alt 키를 눌러서 레이어 마스크만 보여지게 해요. 자, 이렇게 해 놓은 상태에서 에디트에 페이스트나 페이스트 인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복사한 이미지를 넣어줘야 돼요. 이 방법이 아니면은요, 바로 이렇게 넣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준 후에, 지금 보시면은 새로운 레이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죠? 바로 레이어 마스크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자, 다시 Alt 키를 눌러서 누른 상태에서 레이어 마스크를 클릭을 해주면은 자, 이렇게 돌아오겠죠. 자, 그래서 봤더니 자, 면사포 부분이 이런 형태로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은요. 자, 컨트롤 L. 자, 레벨을 적용을 해주면 돼요. 레벨에서 아웃풋 레벨 조절해 주시거나, 네, 아웃풋 레벨에 검정 슬라이더나 아니면은 자, 흰색 슬라이더, 그죠? 슬라이더 이렇게 조절을 해 주시면은 자연스럽게 뒷배경이 보여지는 그런 합성 작업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캔슬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컨트롤 Z, 컨트롤 Alt Z, 자, 이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전체가 피사체 전체가 마스킹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마지막 방법은요, 그 전에 말씀을 드렸던 방법입니다. 알파 채널 전체, 이 피사체 전체가 마스킹된 상태의 알파 채널을 하나 복사를 하고요.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자, 알파 채널 4번을 로딩 시켜서 자, 우리가 원본에 있는 면사포 부분에 그 부분을 카피를 복사를 해서 그죠? 새로운 알파 채널을 만드는 거죠. 마스킹 작업을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죠. 컨트롤 V. 자, 그러면 자, 이런 식의 새로운 알파 채널 마스크가 생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D 하고 해제를 해요. 자, 그런 다음에 자, RGB 합성 채널로 돌아옵니다. 조금 제가 설명드리면서도 좀 복잡해지네요. 자, 처음 상태는 지금 이런 상태가 되어야 되겠죠. 이런 상태가 된 상태에서 이런 마스크를 만들어 두고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컨트롤 키를 누르고 알파 채널 상 카피를 클릭을 하면은 자, 이런 선택 영역으로 살아날 겁니다. 자, 레이어 플랫으로 와서 여기서 Add 레이어 마스크 버튼 클릭을 해 주시면은 바로 이런 레이어 마스크가 형성이 될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그 전에 레벨을 이용을 해서 인풋 레벨에서 조절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는 아웃풋 레벨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웃풋 레벨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인풋 레벨을 조절해 주는 것보다는 아웃풋 레벨을 이용을 해서 조절을 해 주시는 게 좀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지금 뭐 피사체 전체가 다 먹기 때문에 면사포 부분만 별도로 컨트롤 키 눌러서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 놓고 자, 레이어 마스크 선택해서 레벨을 이용을 해서 아웃풋 레벨을 이용해서 조절을 해 주시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 작업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선택 해제 컨트롤 D. 네. 좀 어려우신 것 같아서 나름대로 쉽게 또 만들어 드린다고 만들었는데 또 진행을 또 하다 보니까 또 막판에는 좀 더 헷갈리고 어려워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레이어 마스크, 채널 마스크, 퀵 마스크와 관련된 그런 작업에 있어서는 그 개념, 레이어 마스크의 개념, 그 다음에 퀵 마스크 모드에서의 그 컬러 인디케이터에 따른 그 옵션의 변화, 또 채널 마스크, 이 부분의 연관관계, 상관관계, 이 부분을 상관관계를 확실하게 이해해 놓지 않으시면은 계속적으로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개념 이해부터 확실하게 좀 기존 강좌를 이용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